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런데 쌤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평일하고 목요일 나 앞으로 10시에 집에 가고 쌤이 이제 11시까지 촬영을 좀 할게. 시간이 부족하고 데일리 테스트를 안 할 수도 없고 DT는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숙제가 막 20개 있으면 내가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거 기출 두 문제로 풀어본 거고 그런 거 떠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정말 꼼꼼히 봐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꼼꼼히 봐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또 숙제 진행하다가 100%만 못하거든. 그리고 이 문제는 잘못한 게 근데 나는 이 문제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하면 이거 좀 다시 보니까 진짜 정말 봐야 될 문제 같거든. 내가 분명히 아까 1시간 반 전에 뭐라 했냐면 이거 K가를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랬거든. 근데 K간의 정리를 하는 순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내가 지금 내가 혼자 적은 거 본 사람 있는데 진짜 순수하게 다 정리했거든. 그럼 K간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지금 니도 알지만 얘도 자연수고 이거 다 자연수들이란 말이다. 그죠? 공통일 수는 없어. 물론 여기에 누가 봐도 그냥 찐으로 밀어버리면 D를 날릴 수는 있거든. D 하나만 날라간단 말이야. 이걸 보고 여기 통해서 선생님이 아까 판별식 D 쓰라고 또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여기 지금 A, D에 관한 2차씩 나오거든. D도 2차고 A도 2차야. 얘는 컨트롤하기가 너무 불편해. 두 번째 얘를 그냥 이 부분에도 안 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도 틀렸는데 문제가 좀 독특하다기보다 어쨌든 꼭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 얘기 보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얘를 보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그냥 풀면 난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하게 말할게. 여기서 3 넣어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확인?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했을 때 여기에서 네가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한번 풀어봐라. 몇 달은 아니다. 6평치기 전에 한번 풀면 좋다 생각된다. 여기 보면 이 눈을 얘기 눈에 가면 A 들어있는 것하고 D 들어있는 게 중에 좀 들어와야지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은데 다르게 어떻게 잘 풀었으면 너가 너무 칭찬할게. 나는 잘 모르겠는 게 이 식에서 A와 D가 얘 항으로 나누지 않으면 풀이가 너무 불편해지는 것 같아. 자, 네가 아까 이렇게 안 푼 사람 다시 이렇게 안 하고 맞은 사람 손들어봐 문제. 니는 어떻게 했는데? D 먼저 찾은 말고. 아니 D를 먼저 찾은 거 말고. 스탑 됐고. 네 풀이 맞는데 내가 아까 쓰고 네 풀이 맞다 했잖아. 근데 요렇게 식을 정리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풀이가 좀 무리하다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된다. 요거 쓰면 나는 이 문제가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이 등식 관계인데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은 난리라는 게 아니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이건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얘를 풀어가는 거는 방식도 필요 없다. 그냥 여기 숫자 자체가 직선 그리고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그럴 이유도 없다. 이산이기 때문에. 그럼 1, 2, 3 넣으면 당연히 안 되지. 3 넣으면 당연히 안 되지. 4 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 5 넣으면 딱 아다리 맞고 6 넣는 순간 또 막 가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준환이 너가 풀이한 건 좋은데 내가 이걸 왜 너한테 다시 보라고 하냐면 어쨌든 뭐 승원이 됐고 논술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되고 난 이 문제가 여기에서 무지성으로 정리하는 하다가 여기에서 스탑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다시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 들고 실제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긴 좀 힘들지 않나 싶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까 내가 뭘 잘못해서 다시 말할게. 유일하게 제한 요건이 있는 게 K가 3 이상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지. 이 자연수 관계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이 문제가 K로 정리할지 AD의 관계로 정리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나중에 다시 봐라. 이거 꼭 봐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쌤이 19번 사회 9번 19번을 다시 보라 했거든. 요것도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미션을 주면 꼭 해줘야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오답으로 내든 9번씩 9번 다시 9번씩 9번 다시. 그리고 요 두 문제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잠깐만 보자. 3번 잠깐만 보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현동이는 좀 덜한데 현우는 이거 진짜 영상 봐야 돼. 현우가 내가 또 내신 끝나면 짜치는 느낌을 받을 건데 지금 그래도 고민이다. 지금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연비 성현이는 점점 또 이 내용에 다시 복귀하게 되고 현우는 또 앞에 가게 되는데 문제가 진짜 문제게 현우 잘하지 못하는데 봐봐. 일단 우리가 합성함수든 함수의 곱을 어떻게 그리는 건지 다시 배운다기보다 이제 실력을 아주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약간 이게 몇 번이야? 2번인데 그래프가 이 조건에서 안 그려지면 내가 이 표현 했을 리도 없지. 그럼 사람 다 똑같으니까 두부 붙고 여기 보면 A가 양수라 있고 B는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숫자라고 분명히 말해서 체크를 다 하시고 그럼 얘가 지금 일단은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가 뭔지 알고 요런 그래프 그려지고 어쨌든 A가 양수라 가지고 개치라고 하고 있다. 미치겠다. 적당히 미쳐야지. 미치 진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김성현이가 왼쪽에 신경 쓸 거는 쌤 생각에 요게 얼마일까? 라는 정도는 공통수학 문제 풀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안 쓰면 어쩔 수 없고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얘를 어떤 함수를 평이동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드는 게 미친놈이지. 그래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다 개소리고 다시 말할게. 존재하는 모든 함수는 잠깐 맞다. 고등학교 배우는 모든 함수의 곱은 다 스킬로 그려진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려진다. 모든 게.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그려지는 거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게 x분의 인마에다가 그다음에 인마 그래프는 마이너스 b가 성에 나왔지. 예. 지랄 또 한다 진짜. 와 오늘 야 집에 가자.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미안하다. 자, 마이너스 b는 영 왼쪽에 있네. 맞지? 예. 오케이. 노란 게야. 근데 난 지금 뭘 그리고 있냐면 그냥 요말을 개념해서 그려보자. 그치? 그러면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자 근데 봐봐.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봐. 됐고 이 문제 풀 때 얘가 쓰인다 인식이 되면 어쨌든 얘가 지금 정신 차리게 진짜 심각하네. 1마 B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괜찮지? 자 요런 구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야. 알아듣지? 영 오른쪽 생각 맞나? 예. 오케이.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곱이라는 게 구조가 됐어. 그거는 당연해. 수렴하고 발산하니까 됐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건 당연해. 알아듣지?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애초에 태생적 점근산 자체가 x 이꼴 0 뭐 오른쪽에 하면 안 된다. 0은 안 된다 하고 오케이. 얘가 지금 0 오른쪽 그래프인데 0 오른쪽 그래프는 들어 요런 그래프니까 얘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뭐 한데서 출발됐고 그 다음에 다 아는 거지만 부호관계야. 어차피 양수에서 음수 양수니까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지나. 그럼 우리는 수렴의 발산이니까 마무는 당연하고 됐다. 여기에 이제 얘는 x분의 1은 유리식을 생각하지 말고 밑에는 다항식. 오케이. 위에는 로그. 로그가 꼴찌인 거 알지? 다항식이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기니까. 오케이. 자 다시. 이래도 어떻게 돼? 다항식이 무조건 이겨. 알아들었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개형이 이렇게 되고 미분해도 되는데 됐니? 그럼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그리고 출발해야 된다고. 성현 알겠나? 김성현 왜? 아니 맞는다. 인정. 요거는 이렇게 붙는 거 말하는 거다. 똑바로 했다. 정근선 마이너스 b도 맞고 다 똑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얘를 읽는 건 필요해.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접선과 곡선의 교점 개수든 뭐든 읽어보면 이게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족시킨 게 하나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14번 왼쪽에 로그함수 오른쪽에 당함수 문제 풀 때도 임계 상황을 예를 들고 나서 그게 맞으면 땡큐인데 아니면 도대체 A가 뭐라고 해석하는 추론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그럼 이 문제에서 A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그냥 풀면 의미 없다. 답은 이거는 미안한데 진짜 미안.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존나 쉽다. 이거 처음 봐도. 어쨌든
30번이었는데 이 상황이 내가 항상 제일 먼저 미적분에서의 직선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겠다.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근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거든.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들어봐. 이런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포인트는 요 느껴지니? 이런 기준들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변곡점에서의 인마한 교점은 어차피 안 생기기 때문에 기준일 수가 없는 거지. 기준이 동의되나? 예. 자 그러면 자 봐. 수학을 좀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 친구가 만약에 노란색 기준에서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서 풀어냈다 하자. 자 간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아이 개새끼 또 지랄한다. 또 열받네. 그럼 답은 이거 아니다. 그냥 이거다. 왜? 좀 봐도. 이 서정환이 평소 때도 그러잖아. 평소 때보다 3배씩 하잖아.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답이 되게. 그러니까 특수 상황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답이다가 아니고 구라쳤으면 답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 좀 해보자. 알아듣나? 왜냐하면 이 녹색 이게 뭐라는 놈이야. 원점 지난다 했네. 그리고 GM으로 정했으니까 M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확인하자. 갑시다. 알아도 봐도 이 상황이 만약에 이 N이 A일 때니까 A라면 자 A보다 약간 클 때 갑시다. 이거 위로 고른 거 알지? 2개 갑시다. 얘가 약간 작을 때 생각 몇 개고? 3개. 그래서 맞아요. 2개인데 크? 3개? 왜 3개인데? 원점을 치. 원점. 하나 2개인데 왜? 우리는 삼수 인간한 거야 지금. 진짜 내가 미친놈이야. 저 방금 안 가도 저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지금 이거 하는다. 자 어쨌든 여기 3개고 얘는 진짜로 2개가 되네. 그게 자 확인 좀 하자. 오케이 되고 얘가 하나뿐이라 했다.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김성현이가 논술할 때 답은 어떻게 쓰면 되겠냐? 바로 이 맛이다. 그게 아닐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보는 거라. 그게 아닐 때 무슨 말이냐? 너도 알지만 봐. 결국에는 얘가 근데 약간 좀 많이 당황스럽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게 아닌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우리 똑똑하니까 이걸 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에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함수라는 게 B도 변할 수 있고 얘도 변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변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뭐 놔두세요. 원점을 지나면서 얘는 이렇게 되고 시간 아까도 좀만 기다릴 수 있지? 기다릴 수 있다. 자 요렇게 돼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거나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요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답이 될 리가 없다 뭐 생각 들겠지만 인정한다. 이 상황이 되면 얘를 만족시키는 게 몇 개 있겠네. 집에서 확인해 봐봐. 무한대로 많은 거 맞니?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예전 수능 14번, 21번처럼 되게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평가하고 그러면 요때라고 인식을 했을 때 됐고 그만하자. 온님은 해결됐다. 변곡점도 안 쓰기 쉬워. B, F가 요걸 요즘 스타일 알면 이 B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자. 연산하라는 거구나. B, F는 이 직선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교점이래. B는 양수니까 그렇지. 여기 말하는 거네. 자 이제 연산을 솔직히 들어가 보자. 연산 살짝 들어가 보면 갑시다. 여기가 B, F가 있으니까 요즘에 B래. 그러면 B가 이 직선에다 넣었던 거 다시 말하면 이 직선 L 위에 B 넣은 거랑 그리고 2분해서 가지고 함수값에 B 넣은 거랑 같다라는 식을 1번식으로 쓸 거고 간단하게 하자. 접선의 기울기 똑같다고 할 거고 그럼 직방은 뭐냐라고 하면 0에서의 기울기니까 0에서의 기울기 얼마지? y 이꼴 아이 진짜 개쓰레기 소리였네. 야 잠깐만 있어봐. 이 A가 이 A니? 예. 아니지? 이거 A 아니지? 그럼 이게 만약에 A면 이건 뭐 문제가 과조건이 되는 거지. 과조건이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과한 조건이 되는 거라고. 그래. 놀래라 씨. 다시
이거 그래서 갑시다. 요게 지금 결국 1이 되네. y equal mx가 얼마야? 사랑해. 2분에서 0 넣은 거네. 그러면 갑시다. 여기에다 b 넣은 거 a, b. 아 정신 차리려고 신경 쓰면 더 정신이 안 차리지네. 함수값이 얘가 되고 좀 봐도 하나만 좀 봐도 함수값 되고 여기다 b 넣은 거 갑시다. b분의 ln 2b가 되네.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는 모른다. 아직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분은 그 잘만 잘할 거야. 야 김수현 네가 하면 안 되겠나? 예?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마음이 또 조급해졌다. 이걸 똑바로 하자. 밑에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b분의 하고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음이 좀 조급해졌습니다. 여기다 b 넣은 거랑 오케이 b 제곱분의 b 그냥 할까? 그냥 하자. 모르겠다. 자 b에 마이너스 ln 어쨌든 요거는 덩어리 연립한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A랑 1씩 같으니까 그치? 이 구조는 물어본 거 좀 봐봐. 아 맞네 맞그 자 이거 AB 안 구해도 될 거야. 답은 잠깐 나중에 보고 AB를 안 구하고 그냥 A, B 제곱 또 A 모르겠다. 답안 줬지. 답을 줄게. 답 빨리 확인해봐. 이 AB를 따로 안 구해놨지? 아닌가? 그래도 나오긴 나. 아 구해도 나오나? 알았다. 자 다시 보자. 구해도 나 이게 근데 구조가 좀 보이지?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다, 그지? 오케이? 자, 요거는 예비평,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기출 문제, 평가 문제. 요 다시 펴면서 특별히 느낄 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간만에 이런 거 하니까 좀 다시 정리를 사실 한다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교육청 문제인데 이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지 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제가 얘 상위 버전 같긴 한데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보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심각하네. 다시 가자. 자, 4번 문제를 먼저 보자. 나머지 문제 풀어봤던 문제긴 한데 다시 봐야지 당연히. 실수 A래. 자, 실수 A. 천천히 하면 나을 거거든. 조급하다. 됐고 왼쪽은 범위 안 들어가고 오른쪽은 범위에 들어간단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자 정신 차릴게 1도 중요하겠지만 0,A가 좀 더 같이 있을 것 같고 여기 기울기 2니까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하나 싹 그려놓고 A가 양인지 음인지는 현재는 없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자. 자 왼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이 있겠지. 보통 이제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지나서 6평 칠 때쯤 되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바로 그리거든. 인마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아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인마 그래프가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누가 알잖아. 봐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넣는다라는 건 EM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런 모양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려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인마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 뭐 이게 내 쓰레기 생각이 안 난다. 너는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쓰레기 함수 그릴 때 항상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습관 노출 활동을 하거든. 근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요거는 이제 같이 그린 것도 동의되지. 그래 빨리 하자. 요거에다가 오케이 이걸 할 수 있잖아. x 대신 마이너스 그래 그렇지. 이 두 개 곱한 거 얼마나 쉬운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래서 봐봐. 요 두 개 곱했을 때 뭐 물론 너무나 당연한 생각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어쨌든 내가 교점을 오해하지 말고 x 중에 예를 든 거다. 여기 어떤 지점에 만난 지점이 당연히 존재해, 그렇지? 걔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구조 보면 그래프가 어찌 생긴지 우리는 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지? dt 마이너스 괜찮지? dt 플러스 괜찮나 성현아? 이런 구조다. 그런데 역시 얘가 무조건 이기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태그하지만 이렇게 서운하다. 맞네. 자, 뭐 이것도 대체 이거 진짜 마마운데 맞지? 당연한 거다. 아까는 수렴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고. 넘어가.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똑같은 말을 하자. 이 문제 당연히 다른 문제다. 여기 지금 왼쪽에 핵심 지점들은 일단 얘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뭐 이런 지점 말고 딱 됐고 물론 이게 뭐 얘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다양하지만 오른쪽의 핵심 지점은 요거하고 요 지점 말고는 없습니다. 됐나?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첫 번째 조건에 기억이 실수래.
변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2분에서 t가 되는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 x는 부함수의 역함수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건 전혀 중요치 않다. 여튼 이걸 맞추시면 t에 따라 결정되는 x값인데 그 중에 음수좌표를 gt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gt라고 하고 알파라고 해서 다변수 미분을 해도 되지만 서양비 다변수 미분 잘 약하잖아. 해도 되는데 우리 약속 지켜야 돼. 하라는 대로 푸는 게 더 좋아. 이거 gt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동의되지? 그럼 t를 내가 했을 때 우리 조한이 한번 해보자. 조한 자, 이 포지션을 먼저 확인하는 게 답이 아니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 이유를 말해볼게. 이게 양수래. 그럼 오른쪽 이 기울기 중에 양이 곱선의 기울기 가지는 게 이거 성향 이쪽이지. 여기 왼쪽. 진짜 맞나? 그러면 알았어.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만나는 게 어디 왼쪽 오른쪽까지 이런 말을 하면 또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그냥 개수라 했거든. 잘 맞나? 그러면 이쪽에 보면 기울기 양수인 접선을 그었을 때 이쪽 오른쪽에 변곡점하고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죽어도 없다.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예를 들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라고 읽는 건 2.5등급 이상이면 당연히 얘는 적어야 들어야 된다. 그 문제는 쉽겠지.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겠지. 자 확인해보자. 그때 여기를 GT라고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현재 사실은 3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는 것들이 GT니까. 인정? 그럼 쏘리. 이렇게 껐을 때는 여 지점이 GT니까. 인정? 오케이 땡큐. 정신 차렸다. 그렇지? 자 문제 마지막 조건 또 보면 아까처럼 해석하라는 건데 K가 A보다 크거나 같대.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직선의 Y 절편 말한다고 인식이 됐고 여기서 말하는 A는 성현아 도와도 이 A 진짜 A 맞지? 예. 오케이 그럼 진짜 A거든? 그럼 A는 여기 있단 말이다. 맞나? 그럼 이 지점이 0,A란 말이다. 그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 뭔 말하는지 알겠어. 봐봐. 다시 말하면 K라는 게 어떤 직선의 Y 절편인데 걔가 얘보다 위에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려진 흰색 그래프랑 녹색 그래프로 올리겠지. 반드시 두 개 만난데 너무 쉬워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물론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 있는지 확인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이 쉽다. 진짜다. 이거 봐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확인한다라는 과정도 이거 조금만 봐주면 참 좋겠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봐. 만약에 자 오케이 쌤이 지금 뭐하는지 보이지? 오케이 인정. 아까랑 굳이 비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수투를 근간으로 미적분을 대하는 거지. 미적분은 계산과 그래프가 추가되는 거고 이 접점이 꼭 여기야 되냐 그러면 전혀 아니라는 거지. 성현 맞나? 예. 베리고 그런 거는 신경을 조금 써봐야 하는 거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쭉 올라갔을 때 여기는 정근선이니까 무조건 하나 만나고 얘는 이런 거 해야 돼. 무한대로 향하니까 무조건 하나 만난단 말이야. 이 위로 올라갔거든. 그럼 이 문제는 다 똑같은 말이야. 변곡점이 영향을 미칠 리도 없고 아래로 위로 올라오게 이 지점도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야 돼? 이 그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성현아 되고 있지? 오케이. 자, 이 그림 내가 어딘지 모사 집에 가라. 자, 이 K가 뭔데? K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했지? 그럼 등호 어디부터 있는 여기부터 있거든? 그럼 김센터다 이때 몇 개야? 두 개지? 됐니? 조금 올라갔어. 두 개 맞지? 예. 딱 요때도 두 개지? 예. 그래서 내가 처음 그린 게 요정으로 만약에 내가 했다면 틀린 거다. 나 깨알아듣나? 쌤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지. 봐봐. 그래도 되잖아요. 네 분명히 문제 어떻게 풀겠노? 네 만약에 여기에서 돼야 된다고 해서 네가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안 풀겠나? 수투라니까? 역으로 네가 잡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 접점, 이 점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만약에 아이가 혹시 어렵게 느꼈으면
아, 그럴 리 없다. 왜? 이 상황인가 했을 때 아, 정확하게 맞구나. 근데 그 지점이 0이어도 돼, 안 돼? 되다. 상관이 없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 연산을 아까는 뭐 그냥 해보면서 아, 덩어리 구조나 느꼈는데 이건 연산을 할 때 뭐 이렇게 해도 하여튼 꼼꼼하게 연산을 하면 되는 거겠지. 괜찮지? 자, 질문한 거 보자. 질문한 거 보면 G1 더하기 H 프라임 1을 물어봤거든. G1 더하기 H 프라임 1이었고 G라는 건 여기 잡았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H만 먼저 보자. 또 보자. H가 안 좋아하네. H가 뭐냐면 A값이 A값이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이가 오케이. A가 다시 말하면 저렇게 말할게. 저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그린 다시 말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 HT라 했으니까 뭐 접할 때 두 개 연립하는 식에 썼을 때 그 식에 A 대신 HL을 넣으라는 거 하라는 대로 풀라고. 그럼 요 정도면 쌤 생각이다. 6평 28번은 충분히 된다. 충분히 되거든. 충분히. 계산을 한번 해보자. 봅시다. 어떻게 연산하는 게 가장 쉽다기보다 좀 집중하는 연산이 한번 보자. 자, 맞은 사람도 나한테 시간을 30초 달라는 게 그냥 밀지 말고 생각을 잠깐만 하고 하죠. 잠깐만. 어떻게 연산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 잠깐만. 자, 생각해. 나도 10초만 생각을 하자. 자, 해봐봐. 생각해봐. 어떤 연산이 베스트일까? 제일 좋은 연산 생각해야겠다. 자, 판단.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게 방금 쌤이 무슨 생각했는지 말하자. 자, 이 직방 이름부터 먼저 쓸게. 논술하는 사람들 잘 봐. 논술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지? 기억식을 내가 뭐라 할 거냐면 얘는 tx 플러스 k2이 자명하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거 gt 콤마 여기다 gt 넣는 건데 일단 fgt라고 써놓을게. 그렇지? 그러면 이 점하고 나는 이렇게 풀거나 이미 맘먹었다. 이 점하고 평균 변화율이 다시 말하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리언이 평변이 나는 이렇게 풀 거다. 중간에 말 안 바꿀 거다. t라는 식도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에서 gt 나온 거 다시 말하면 디귿이라 쓸게. 요 미분하는 건 요식 말하는 거다. 그래서 f 왼쪽을 미분해서 gt 넣으면 t라는 식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디 있어? 오른쪽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됐지? 이게 그냥 나오네. 인정. 네 번째 뭐를 쓸 거냐면 얘를 미분해서 뭐 넣은 거? 알파. 내가 지금 이거 알파 잡을 거란 말이다. 왜냐면 이 알파 뭘로 결정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지수가 되는 거고 변수가 되는 건데 알파가 그러니까 이게 t로 결정되잖아. 그런데 인마가 여기서 t 넣었더니 t 나오는 게 숫자가 나와버리네. 맞지? 좀 웃기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t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t야. 맞아? 아니지. 알파가 아니지. 미친 개또란 게야. 그러면 알파는 얼마 나오지? 2분의 2 마이너스 맞니? 맞지? 맞다. 간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우리는 1-2분의 t가 된다라는 거 통해서 그냥 연산을 민다?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든다. 식 쓸 때 이제 요 식 쓸 때 A라는 지점에 HT를 넣으면 문제가 되는데 더 좋은 풀이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계산이 좀 걸린다. 더 좋은 풀이가 있다. 요 F는 저마다 더 좋은 풀이가 있다 없다. 마지막 고민. 다변수 미분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없다. 요걸로 문제를 풀자. 성현아 동의는 되지? 예.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금 평변은 뭐야 했을 때 이거를 미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해봅시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근데 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해야만 한다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 아니면 항등식으로 할까? 아 일단 상관없어. 여기에다가 이 지점을 넣은 거를 다변수 미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거를 한번 부담스러운데 생각하지? 다시 좀만 기다리고 그러면 다시 할게. 요거를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알파 마이너스 GT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좀만 기다리고 요게 이제 A 대신 내가 H를 잠깐만 표현하자. 되고 빼기 F 여기 써야 된다. 여기 써야 된다. 써야 되고 이 계산이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간단하게 풀어서도 계산이 좀 걸린다. 얘가 T라는 식. 근데 물론 여기에는 니도 알겠지만 이 알파가 뭔지 알지? 사실은 HT 빼고는 이렇게 봐봐. 이거 다 T가 식으로 나온다. 이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알파가 1-2분의 t라는 식은 구해놨으니까 나가리 끝났고 요 두 점의 직선의 방정식의 그 y 절편이 금마가 뭐다라고 쓰는 게 맞다 그죠? 금마가 봅시다. 요것도 써야 되지. 점마 미분해가지고 공식도 쓰자. 얘 미분해서 gt 넣으면 t고 얘 미분해서 넣으면 했으니까 x 제곱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 미분한 거다.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뭐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요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고 거기에다 x니까 나가리 1 될 거고 빼기 얘 그대로 제 미분하면 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얘도 써야겠다. 안 쓸 수 없다. CT의 제곱 아니면 역함수 그러니까 도함수의 역함수에서 역함수 묶고 써도 상관없는데 여튼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쓰고 얘가 t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끝났다. 식이 이 세 개로 문제가 끝이 나는 건 확실한데 자, 요 계산을 어떻게 한번 진행해 나갈까 우리 한번 잠깐 보자. 이건 꼭 봐야 된다는 생각 들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연산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봤을 때 이 식과 이 식을 잠깐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자, 두 식을 잠깐 봐보라. 인정. 오케이. 넘겨서 얘 대신 대입을 한다. 왜 연립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냥 t에다 1에 대응되는 것도 먼저 찾는다. t에 1에 대응되는 것들을 찾는다. 갑시다. H값 찾고 H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이쪽에 넣고 미분을 때린다. 어차피 얘는 t가 식이니까 상관없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동의되지? 한 명만 도와줘. 해산치 고소 G1이 얼마인지만 좀 확인해 줄래? G1이 얼마인지만? 네? G1이 얼마인지만 좀 확인해 줄래? 이게 따로 안 나와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고? 이게 GT 플러스 H 프라임 T를 그냥 네, T1식으로 나와가지고. GT 플러스 H 프라임 T씩만 나왔다고? 네. 거기에다 내가 1 넣었다고? 네.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난 안 거다. 그렇게 안 할 거고. 지금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 t에다가 1 넣고 어차피 얘는 알파는 이쪽에만 영향 미치니까 그냥 이렇게 풀란다. 나는 t에다 1 넣어보자.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 될 거고. 아 그런 거구나. 얘는 1 넣으면 어떻게 돼? a 제곱 되지. 근데 알아듣고 있나? 뭐가 안 나오노? G이 안 나온다. G이 나와야지 얘를 우리가 이쪽에 쓰고 미분할 거 아이가. 그래서 그래 내가 맞네. 그러면 연립을 하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도 G의 값이 직접 나오진 않으니까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고. 내가 동의되나? 근데 말씀하세요. 프라임 G1이 1인 거 아니에요?
f 프라임이 G1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G1은 1인데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 맞아. 여기를 미분했을 때 이 등식의 만족性주입값이 계산이 안 돼. 그렇지 지금 없다. 내가 아까 다시 한 1분 정도 돌아가자. 이 두 식을 보면 관계가 보이니까 연립을 하고 싶은데 그냥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해보니까 안 되지, 그렇죠? 이 식에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냐라고 했을 때 RU를 뭐 GX로 나누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푸는 게 자연스럽지. 여기서 모았고 1-LN은 계산해야 돼. 계산이 중요한 거니까. TGT 제곱이 된다 했을 때 요거를 아니면 요것만 놔두고 문제를 풀어간 친구도 있을 문제를 풀어간 친구도 있을 거니까 요것도 괜찮을 것 같다. T 동의되지? 놔두고 넘기시고 여기다 넣는다 했다 치고 그러면 T가 하나씩 나왔고 조금만 더 내리면 된다. 여기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이쪽에 곱했으면 어쨌든 나오겠다. 오케이 봐봐 맞네. 알파가 1-2분의 t라는 거는 조금만 있다 하자. 그러니까 요 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네. 마이너스 알파 제곱 2알파 ht는 됐고 이 새끼가 마이너스 인마가 어딨노 여기 있지. 잠시만 얘가 요거 넘기면 이것분의 넘기니까 마이너스 g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얘를 하는 거지. 제발 안 들어가 제발. 여기가 tgt 더하기 gt분의 1 그렇지. 이쪽에다가 명넘버링 하면 자 알파는 좀 이따 합시다 했다. 알파 t 마이너스 tgt 이렇게 날아가는 거가 보여서 맞다고 한 건데 그러면 요 구조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식이 뭐를 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다 됐는데. 여기에 얘를 이제 대입을 하고 이항해서 미분을 때릴 건데 여기가 마음에 안 되는데 씨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를 잘못했다 느낌 같은데 요 두 개 연립해서 미분에서 1 넣으면 딱 이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넘기고 그걸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안 날아가는 안 날아가는 그냥 TGT로 그래 그럼 TGT가 두 개 나오나? 그러나? 그러면 잠깐만 아이씨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T에 관한 다 식이니까 얘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이 말을 이제 미분했을 때 이 말을 미분했을 때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GT는 아니 이걸 미분했을 때 G1만 남지 않는데 계산이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게 복잡한 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해설 잠깐만 봐봐.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가 계산만 잠깐 봐봐. 계산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일반적인 생각을 한 거다. 이 두 점의 기울기가 t라는 거 쓰고 2분에서 gt 넣으면 t 된다고 쓰고 얘를 미분해서 t 넣으면 알파 넣으면 t가 나온다 해서 그 알파란 지점이 얘라고 썼거든. 네, 그냥 가장 평범한 풀이가 아니 된 것 같거든 쌤 생각에 이게. 연산 삐꾸인데 연산 삐꾸가 어디 나는지 내가 답안지 보니까 좀 알겠니? 성향 어때? 문제 자체는 무난하고 어디가 삐꾸난지 알겠니? 조한 답안지 봤어? 어디가 삐꾸났노? 뒷분위기 어디서 나온 거였어? 나는 이렇게 했거든. 아까 이 연산 중간 과정 필요 없고 기억 써서 얘 미분해서 알파 넣었을 때 이래 되니까 이 알파라는 지점은 얘가 된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이거 안에 쓰신 거 맞거든요. 흰색을 쓰신 거. 이거 다 맞나? 그 특별히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맞으면 하나, 둘, 세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이게 역함수 미분은 다변수 미분은 1에 대응되는 이 값이 안 나오니까 아 얘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G1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시험장에서 느끼고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될까 이가 나는 이렇게 했거든. 여기 GT 하나만 곱했다 이가 이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지. GT를 곱해서 GT분의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GT가 TGT라고 쓰고 요거 대신에 요거 이걸 빼기 GT분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했다고 한 거거든. 갱기 데스? 그러면 나는 얘 대신 얘를 쓰겠다고 한 거거든. 에이씨 맞겠지. 얘 대신 얘를 썼다고 한 건데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2알파 이제 HT 쓰는 거 동의하고 얘 대신 얘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 TGT 마이너스 GT분의 이거에 이꼴 여기다 곱해서 알파 T 마이너스 TGT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성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두 배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남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맞아야 돼. 해설에서는 저걸 그 FGT를 저렇게 안 바꾸고 저 나중에 미분할 때 저 디귿 써서 그냥 T 곱하기 GT로 만든 거예요. 디귿을 써서가 무슨 말이야? 저 디귿. 얘를 써서 나중에 어차피 FGT를 미분해야 되니까 그래 HT 프라임 T가 나오니까 저걸 써서 그게 이건데 그게 그러니까 디귿이 얘잖아. 이걸 역함수 미분법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전혀 상관없다고. 얘가 얘잖아. 맞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립했냐고 내가 답안지 봐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 연립하는 행동이 이상한 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얘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 미분 AH 프라임 놔두고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얘는 어차피 t가 식이니까 상관없고 얘만 한번 미분해보자. 근데 미분했을 때 문제가 안 풀어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틀린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2t G가 t 되고 얘는 플러스 gt 제곱분의 g 프라임 t 이렇게 나오잖아. 참, 이게 되게 당황스럽네.
G1 H1 H 프라임 1은 됐고 G1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 와 진짜 잘못한 거 뭔지 모르겠는데 저 손미분 송미분이 잘못했다는 게 뭐야? 저게 FGT니까 F 프라임 그러니까 저기 평균 변화율 있으시죠? 그 위에 아 위에 거기서 그 GT 아, 분의 잘못했다. ln 마이너스 GT 저거를 이거 잘못했다고 아 그거를 그냥 잘못하신 거 아닌데 그냥 저기 FGT가 F 프라임 저기 넣은 건데 이거는 그게 F 수tum이 프라임 수어지는 게 아니라 좀 계산을 내가 안 틀리고 잘안 틀리네 이제 근데 저 아래식 있잖아요. 저 F GT 한 거 미분한 거 네. 아래 흰색 시 어 저거 F G 프라임 T 안 곱해도 되는 거예요? 저건 그냥 아이 그건 맞지 F 프라임 X 그 최근 재작년에 한양대 간 그 이상새끼 금방 했던 질문이 이상수 하지 말고 막 그 새끼 씨 FGT 맞다 맞지 맞다 이게 맞고 그때 내가 뭐라 했는데 그 똑같은 질문 아니야 이게 어쨌든 이거 맞는데 왜안 되지? 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미치겠네 이거 왜안 되지? 뭐지? 해설에서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을 그냥 저렇게 안 썼어요. 이렇게 안 쓰고 뭐라 썼다고? 그거를 그냥 FGT로 썼어요. 아 그건 상관없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왜안 해서 되는 아, 거지?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왜 저게 안 되는지 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그래 근데 그게 이게 맞다고 근데 이것과 이것을 연립을 할 때 꼭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풀이가 틀렸으면 만약에 이게 오류가 나오려면 이건 정말 맞거든 그러면 1 마이너스 ln 이게 근데 오른쪽 내가 몰라 이건 진짜 도저히 어떻게 되지 봐봐 내가 그럼 이래가지고 많이 풀어주면 이게 더 웃긴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생각을 해서 뭔가 덩어리를 좀 하려고 한 건데 무지성으로 하면 니도 알잖아 봐. 인마 대신 뭐 들어가? 무지성으로 하면 얘 대신 1 마이너스 t gt 제곱 들어가지 얘 대신 그냥 보고 있냐 그러면 한번 적어보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러면 또 풀어진다고 많이 가르쳐서 그럼 여기다 1 마이너스 t gt 제곱을 쓴 거야 생각 말씀하지 알지? 그럼 마이너스 여기 이게 쓴 거거든 그럼 오른쪽에 어차피 상관없이 오른쪽 우변에는 아니 날 잡았다 망했다 자 우변에 이렇게 될 거거든 그건 상관없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엔 이런 식 나오잖아 그러면 또 이 식을 뭐 어떻게 정리할까 한 번 더 GT 다 쫙 곱할래? 그럴 이유는 없는 거 같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GT분의 1에다가 TGT 되잖아 플러스 TGT 되잖아 맞잖아 상현아 네. 그럼 해설을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안 변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해설은 그럼 여기다 그냥 뭐라 했다고? FGT를 써놨다고? 얘는 국어를 안 썼어요. 그냥 저 T가 이제 F 프라임 GT는 요거 이게 그걸 갖다 적었어요. 나중에 저 위에 아 그러니까 ES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알파 대신 얘를 하고 요게 F 프라임 GT가 T니까 염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 이쪽을 하고 얘를 그냥 때리 미분하고 G 프라임 T 나가고 F 프라임 GT가 나오니까 거기에 T를 넣었다는 얘기 아이가 예. 그럼 답이 나온다고 예. 그 해설 맞나? 예.
이게 안 풀어주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뭐지? 그거 너무 궁금해. 그 말은 이 말이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미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아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 얘를 미분하면 GT 제곱에 마이너스 GT 분의 1에서 요게 GT니까 1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미분하면 얘를 그대로 둘 거니까 다시 아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네. 어떡하지? GT분의 제곱분의 G 프라임 T에다가 얘를 곱할 거니까 이런 구조가 나와.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답안지처럼 맞아. 얘를 미분하게 된 상황일 때 결국에 뭐가 되냐면 G 프라임 T, T가 된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식이 F를 미분하고 나서 GT를 넣어서 T라는 이 항등식이거든.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FGT라고 쓰세요라고 한 거, 그렇게 알겠어. 그리고 얘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도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어차피 여기도 T 있으니까 이쪽에 쓰면 이 구조가 나올 거라고 알겠는데, 그렇게 풀어야 될 이유가 납득이 좀 안 돼서 그래. 저는 납득이 되는데요. 그러면 얘를 보면 납득이 되지.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연립이 왜 안 되는지가 이상하다는 거야. 난 내 말 뜻은. 이것도 다시 내가 보고 와야겠네. 이게 몇 년도더라? 기억이 안 나지. 이거는 그거 집 학교 가서도 너 수학 좋아하니까 한번 고민해봐라. 내신 신경 쓴 사람들은 승원이 지금 말고 없으니까 내가 다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4번은 이 문제를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육청 30번인가 28번가 나오고 나서 내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때는 요거 알파 베타에서 다변수 미분 풀기 좀 편하거든요. 근데 애가 지금 너한테 내가 작년 재작년 겪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애들이 어떤 카오스가 생겨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작년인가 작년부터는 무조건 문제에서 얘를 GT랑 두고 얘는 안 맞을 때 없으면 미지 변수로 알파로 두고 이렇게 풀라고 내가 말했고, 그게 더 좋거든. 그럼 이 문제만 열외로 얘를 알파 베타로 두면 쉽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해설풀이는 나는 다시 안 볼 거야. 너도 해설풀이는 윤서 납득이 되지? 해설풀이 납득이 되잖아. 근데 이 풀이가 방금 쌤이 했던 풀이에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 그럼 얘가 왜 답이 안 나오는지는 내가 확인을 하고 올게. 샤프로 풀어볼 거다. 샤프로 풀어볼 건데, 집에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너도 한번 고민해봐봐.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돼. 어거지로 이렇게 낑가 맞추면 된다가 아니라 왜 저 풀이가 해석이 안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봐봐. 근데 지금 코어 이외에 무조건으로 질문할 게 있잖아. 1에는 거의 없어. 내가 알고 있어. 코어 2는 무조건 있어. 난 알아. 코어 2에는 뭐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너희한테 숙제로 준 거에는 단언컨대 온전하게 풀었으면 꽤 있어. 확실해. 꽤 있어야 돼. 6번이요. 꽤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어. 4번 8번이요. 없을 리가 없다고. 12번이요. 5번. 이래되면 이제 목요일날 내가 이거 일단 조금만 더 불러. 이게 다라고? 16번. 이 뒤에 30번 좀 있지 않아? 아니야? 14번 이거를 문제 풀이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파트를 다시 보는 거라니까. 18번 음함수 미분도 보고 합성함수도 보고 그래프 개형도 보고 뺀축도 보고 변곡점도 보고 그걸 하자라는 게 이고 3은 또 다른 거야. 오늘 내가 준 거는 이렇게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는데 쌤이 이렇게 할게. 지금 오늘부터 촬영을 길게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시간 안 돼. 어차피 해봐도 알겠어. 너희가 어차피 그 현동이하고 현우하고 승원이도 대신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야? 이거 정말 박스에 쪼을 거야? 이거 화목은 시간이 부족해.
월급은 시간이 안 부족해. 왜 걔네들은 내가 어려우면 좀 빼거든.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요거는 내가 미션으로 주는 건 아닌데 관심 있는 사람 좀 해요. 내가 이거 샤프로 다시 볼 거야. 샤프로 풀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줄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풀어지지는 말고 그거 하려는 게 아니야. 그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난 많이 들거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구조적으로 얘를 미분했을 때 이 덩어리가 남으니까 이 답이 나오려면 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내가 막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고. 내 풀이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거든.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 열심히 해꾸되면 짐 싸면 된다. 자 봐봐. 4번, 6번을 보라 했는데 4번은 내가 아는 문제고 6번은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일단 하고 한 거는 내가 다시 지울게요. 6번 한번 봐봐. 쌤이 6번을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넣은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모든 실수 X래. 그래서 내가 간만에 서영빈아 불러볼게. 그럼 얘가 주기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 그래프도 빼고 싶은 건 납득을 하는데 일단 놔두자. 됐고 그 다음에 자 0 포함시키고 2가 안 들어간대. 됐고 그때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성현이가 이 함수를 보고 개형을 그리는 거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두 함수의 곱이니까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다음 문장을 읽고 푸는 게 맞는데 내가 오늘 좀 C급을 몇 번 해가지고 다 읽고 푸게 다 읽고 초월함수인데 이 초월함수가 x = 0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거를 자 조한 봐봐 이렇게 표현하자. 일단 내가 개형을 좀 이따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극대를 갖는다라는 게 또 왜 맞는 거야? 선생님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지 잘났다. 어쨌든 개형으로 좀 볼게. 0에서 극대를 갖는데 0에서 극대 갖는데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뭔 조건이 있냐면 다 친구가 0에서 2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극소를 꼭 가지게 하라. 그럼 이 구간 안에서 뭐 이렇게 표현할게. 뭐 이렇게든 뭐 이게 어차피 보이지 마이너스에 정근선이 있으니까 끊어진 거거든. 어쨌든 쌤이 표현을 하기에 내가 알아듣기 편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값의 정의를 다시 한번 컨트롤 해보자 라고 표현한 거고 그렇게 가지는 정수 A를 구하래. 정수 A. 됐다 하자. 개형을 살짝 보자. 개형을 인마가 지금 심각하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어딨노? 0 넣으면 1이니까 요 지점만 보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요 그래프에다가 A가 지금 아까 뭐랬노? 정수를 했을 때 어떤 정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좋네. 내가 왜 넣은지 알겠다. 이렇게 해서 아가지가 안 나오네. 어쨌든 A를 내가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생각할 요 두 개 곱이 어떤 그룹인지는 보니까 좀 기분이 어때? 빨리 솔직히 말해. 너 여기에서 이거 곱한 그래프 개형이 어떠냐고 하면 기분이 좋아? 빨리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예. 근데 안 그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예. 안 그리면 죽일 거야 하면 그릴 수 있어. 다시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지. 미분 통해서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그래프 어찌 되면 여기에서 이리 되고 양양이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걸고 좀만 기다려. 5 남았어. 엄마, 아빠, 할아버지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뭘 체크하는 거야? 뭘 체크하는 거야? 어쨌든 인말 정것은 마이너스니까 0에서 1까지는 상관은 없잖아. 그치? 반응 좀 해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집중해. 내가 또 풀어지네. 또 어떻게 할까? 얘도 또 풀고 미분도 해볼게. 봐봐. 성현이 네가 이런 개혁을 내가 그렸대. 김철 동의되니? 예. 땡큐. 수렴이니까 값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잡았을 때 A가 지금 0에서 2 사이 하나 잡았더니 이게 가능하구나 이래 잡았어.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0에서 2 사이에 극소를 가진데 이 상황이면 답이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이거가 답이다 가지고 되긴 되네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왼쪽에서는 뭘 가진다면 0에서는 뭘 했냐면 분명히 극대 값을 가진다 했고 이 포지션이면 우리는 이런 포지션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물론 내 그림이 맞다는 게 절대 아니다. 함수값은 0이 존재하니까 색칠되고 이런 그래프니까 이게 가능은 하네 라고 인식했다 합시다. 내가 알아듣나? 동의 좀 해도 왜 틀렸나? 뭐가 불편한데? 괜찮습니다. 이게 뭐가 불편해? 이 구조면 극대가 된다라는 거 맞잖아.
왜냐면 이 안에 다시 말하면 0에서 2 사이에 극소를 가지고 0일 때 극대를 가져야 한다음에 김수환 되지? 자 이런 그래프는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 A가 0일 때하고 이 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가 이 레인지를 밖에 나갔을 때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내가 납득되니? 그럼 A가 2 이상일 때를 확인할 거고 괜찮니? 그리고 A가 0일 때 컨트롤 잠깐 해볼 거고 확인을 해야 된다. A가 0보다 작을 때 잠깐 컨트롤 해볼 거고 아니면 미분해서 이 인마의 도함수 개형을 그려야 된다. 도함수 개형을 그려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거든. 그냥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A가 몇 개 있단다. 자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성현아 내 마음대로 할게. A가 이쯤에 있다 할게. 정수가 괜찮나? 인정. 그러면 이 그래프 먼저 생겨줘야지. 그래서 0에서 2 사이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여기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지? 이 그래프 x분의 1 고정인 이 그래프를 곱할 거야. 괜찮나? 그럼 이제 어떤 구조가 망한 거지. 왜냐면 얘는 내려가는데 얘도 내려가. 괜찮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 이런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라고 말하면 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둘 다 양수인데 곱하는 값들이 점점 더 뭐? 작아져. 대답 못한다고 이게 그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상식이야 상식.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에이 맞는데 씨. 알아듣나? 예. 그러면 둘 다 수렴하니까 이거 색칠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좀 믿어도. 예. 그러면 여기는 극대가 되냐 그러면 새끼알이 여기 치려는 거거든. 극대는 돼 안 돼 성현아? 개돼지 말돼지야. 근데 뭐가 문제야? 0에서 2 사이 극소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쪽 포트 이거 넘어가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끝인 거야 끝.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0일 때 음수일 때 된다고. 그럼 난 지금 내가 푸는 풀이는 완벽히 수능에만 맞는 풀이야. 수능에만.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 내가 넣은 이유를 말을 하면 내 기억이 맞을 거다. 극값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다. 구멍이 치고 되고 막 이런 거 똑바로 보라 그러고 공통 수학에서는 좀 나오기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리함수가 나오면 되니까 아주 꼭 보긴 봐야 된다. 그럼 A가 0일 때 잠깐 보면 할 수 있다. A가 0이 몇인데? 0만 보는 거지. A가 0이면 A가 0이면 지금 점수를 했다. 나이가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예. 오케이. 그러면 이쪽 포털 보면 보는 건데 요것도 여기에서 이거 곱하면 어떤 그래프인지 생각을 누가 하래. 그럼 어떤 그래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다시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니? 얘는 이차함수, 얘는 유리함수. 그러니까 성현 빨리 말을 알겠나 모르겠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어쨌든 그럼 두 개 곱하면 이렇게 하자고 보자. 요거 지나는 거 확실하고 양수 있는 거 확실하지. 예. 내 말 들어봐 일단. 그럼 이거 내려가? 아니잖아. 올라가는 건 맞잖아. 예. 아이씨 빨리 맞다 해라. 그런데 이거 곱하기 여기 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이가. 예. 그럼 이 계속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 예. 오케이 그게 문제인 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죠? 힘들어. 0에서 2에서 뭐 가진다고? 극소 가진다고 안 했어? 0에서 2에 극소는 가질 수 있냐고. 그건 없지 않냐고. 그건 없다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니까. 예. 그럼 극소는 안 돼. 그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 이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이 문제에서 중요할 것 같아. 느껴져 나 지금. 이게 중요해 이게. 잘 봐. A가 1일 때는 답이다. 된다고 확인했잖아 여기. 예. 그러면 점수 A를 뭐 구하라 그러면 이게 더 있을 아니 0보다 작은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맞지? 그거를 보자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하라고 봐봐. 이게 좀 문제야 이게. 봐봐. 이게 문제라고. 알아. 이게 1에 갈 거 아이가. 그리고 얘는 1에 갈 거 아이가. 생각 동의되나? 예. 바로 이 맛인 거야. 이거는 뭐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알 수가 없는 그래프라니까. 이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미분해가지고 요렇게 다 그려야 돼 이거. 근데 이거 논술에서 말고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왜 안 되는지 말해볼게. 얘는 이렇게 올라가지. 예. 얘는 이래 가지. 근데 양수는 확실해.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극소가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모른다고. 그럼 얘를 미분해봐야 되는 거라니까. 얘를 미분해서 앞에 거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하면 다 답 나올 거야.
뒤에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하고 하면 답 나온다고 믿어. 이거 그대로 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공통에서 묶어갖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연결은 하나가 이쪽 지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서 a가 0보다 잘 들어. a가 0보다 작을 때 0에서 2 사이에 극소가 되는 a 정수가 분명히 나온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난 알지. 이 문제를 아느냐고.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가 있다고. 두 개가 있든. 알아듣나? 해보라고. 성현이 할 수 있잖아. 이거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어디가 그때 그런지 할 거 아이가. 이거 근 나온다 아이가. 풀이 보지 말고. 맞잖아. 그래. 근데 그 중에 정수가 뭐였을 때 극소가 되는 거가 어딘지도 알잖아. 성현 알지? 요 지점 말하는 거잖아. 얘가 어디?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에서 2 사이에 들어가는 A가 나온다고. 그것도 답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1하고 음수일 때 답이 나온다고. 근데 요 풀이가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말을 하면 자 방금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상식선에서 두 함수 곱이 해석의 개혁이 나올 때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딱 안 되는 게 뭐야? 이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 이런 상황하고 이런 상황은 너가 상식선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자, 이 두 함수 곱은 어떻게 생겼어가 해결이 안 된다고. 뭐냐면 기출에 있지. 평가원 기출에도 이미 있었지. 그리고 교육청 기출은 많이 나왔지. 김선영 이거 해석돼 안 돼? 바로 되지. 예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안 된다고. 그게 아까 내가 말한 상황이야. 확인해봐야 한다고. 왜냐하면 얘는 봐봐. 얘랑 곱했을 때 엄마도 그래프 여기 있는 건 확실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있는 건 확실하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미분해봐야 한다고. 얘도 마찬가지. 방금 내가 어떨 때 말하는 거냐면 A가 0 왼쪽일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넣은 것 같아. 그리고 해석도 한번 봐봐. 다음 문제 봐봐. 그래서 4번은 중요해. 4번이니까 6번은 중요해. 중요한 문제야. 복습을 해야 돼. 꼭 해야 돼. 4번 아는 문제인데 잠깐만 놔둬봐봐. 8번은 잠깐만 놔둬봐봐. 어차피 저기 가면 내가 할 거야. 12번도 잠깐만 놔둬봐봐. 왜요? 내 마음대로 그런 거야. 내가 좀 어색한 거 몰라는 거야. 16번을 14번, 16번, 16번에 이건 못 봐서 보긴 했는데 하나를 더 뭘 볼까? 18번 볼까? 16번을 보다가 집에 가자. 집에 몇 시고? 집에 가. 자, 쌤이 녹화를 하고 갈 거라고 했다 분명히. 영상 봐라. 이 문제는 리뷰로 하라 그랬고 아까 그 DT 4번은 집에 가서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회의 좀 해요. 재밌잖아. 그럼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쌤이 했던 첫 번째 풀이가 왜 안 되는지 알아보라고. 재밌잖아. 해봐봐. 16번을 보자. 16번은 이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안 남아있는 문제야. 16번을 합성함수 하는 연습을 한번 하는 거다. 자, 영상 보세요. 최고차의 수가 1이 한다. 그래서 이제 조한이 일단 이런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교육청인가 교육청 30번이었을 거야. GX가 합성.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합성함수가 1이고 단지 이 합성함수를 파이가 다시 말하면 뭐랄까 절대값 파이 fx를 그릴까 아니면 사인 x를 사인 절대값 x를 그릴까 사인 절대값 파이 x를 그릴까 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밑에 읽었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 대형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놔두고 합성은 맞네. 그 다음에 문제 뭐냐면 y 이고 gx랑 x축이 만나는 x축이 오케이 인정. 자 y 이고 gx랑 이 합성함수랑 x축이 만나는 거 오케이 x축이 만나는 거 양수인 것을 오케이 인마가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자. 양수인 것을 순서 크기 순서대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일단 한다. A1 양 이렇게 하자. 자 오케이 이 x가 A1, A2 점점점 양수가 표현했으니까 넘어가고 크기가 넘어간다 끝 됐고 그게 AN이라
야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중요한 조건 가 아파 나 두 개 남았지. 가가 안 보여. 뭐라고? A4와 뭐라고? A8에서 그때 야 이건 자 봐봐 그 현우나 그 누구야 현동이는 또 나중에 되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 가주권을 읽고 이거를 이 N축이라는 단어가 좀 쓰기 싫으면 그냥 합성합수 그래프 추론이라고 생각해. N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게 좀 거의 확실하다. 나 일단 이렇게 시도할 거야. 라는 판단은 여기에서 든다라고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 기본기가 많이 마탱이 간 친구가 있다면 일단 이 문제 풀 때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 보자. 됐고 그 다음에 뭐랬냐면 한번 조조건이 F에다가 A에 뭐라 했노? 안 보인다. M이 F형이다. 이거 뭐지? 이건 모르겠다. 이 M이 뭔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F에다가 그 근 중에 n번째 근을 넣으면 그게 F형하고 똑같다. 함수 함수까지 얘기하는 거겠지. 얘는 아직 해석 안 되고. 자 이제 질문을 마저 보자. 질문만 보면 되겠네. 질문에 보니까 F가 안 보인다. F K의 최대값, K의 최대값, F AK 같네. AK 인정. 그 다음에 FM 오케이. M은 아마 아웃카운트 좋은 거 말하는 거겠네. 얘는 질문이 이러한 질문에 자연수 K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거든. 요거 풀래. 좋아. 요거를 쌤 생각에는 그런 거 같아. 이거를 사인 절대값 파이X와 잘 알았겠지. 요거 뭐 H Y를 해도 되고 어쨌든 HX가 얘다. 그리고 KX가 FX다. 이 해석이 더 좋아? 자연스러워? 아니면 사인 그러니까 사인 뭐 파이X의 절대값 FX가 더 자연스러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이거 아이들이 내 맘대로 얘기야. 내 맘대로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써마우 거의 대부분의 1등급 친구들이 그냥 막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문제 푸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 그죠? 거의 없을 것 같아. 동의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그리자. 그죠? 얘 그릴 때 뭐 어떻게 하겠노? 모르겠다. 그냥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를 그릴 때 설마 이거 sin x에다 절대값 파이X를 합성했다 이렇게는 안 그리고 그냥 얘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합시다. x 0 오른쪽 0 오른쪽 이런 포트폴리오 좀 잡자. 0 오른쪽에는 어차피 다함수니까 sin 거시기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파도 C급을 했더니 어쨌든 파이분의 2파이 하면 2니까 여기가 2, 1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그치? 위쪽에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 잠깐만 내가 뭐 한 거야 얘랑 미친 도랑개야.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미치겠다. 다시 할게. 오른쪽에는 그대로 얘를 그리는 거니까 아이고 참 시험을 해도 적당히 적었으니까 미치겠다. 1, 2, 3, 4, 5, 6, 그만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X니까 이를 왼쪽 DB에서 그리는 거겠지. 썰이야.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지. 그래서 HX 됐고 여기 3차 함수 계획을 그릴 건데 3차 함수가 이것도 굳이 좀 대충 솔직히 감이 오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현재
요런 문제 풀이를 또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요렇게 한번 바라보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태클을 건다면 진짜 나쁜 놈 선생님 왜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없다 임마. 연습을 다시 하자라고 보는데 어떤 연습? 합성함수를 해석할 때 결국 우리가 겉함수가 뭘 결정하고 속함수는 뭘 결정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해본 거다. 납득됐습니다. 인정. 땡큐. 자 그러면 이제 0이면 문제에서 가볼까? 0 오른쪽에서 뭐라 했어? gx가 0 되는 거래. 그럼 gx라는 건 니도 알지? 인정. 결국 최종적인 y 값은 뭐 결정한다? 합성함수에서 다 알지만 얘가 결정하는 거다. 얘가 결정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게 0 되는 지점들은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잘 보인다 그죠? 인정. 설마 이게 답이 아니겠지. 여튼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갈 거고 그러면 그때 실제로 x 값을 표현하면 내가 그린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없다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아니 졸라 많아 만약 이런 것들이야. 그랬어요. 그 크기 순으로 an이라 표현한 거는 방금 해석이 또 되었고 역시 겉함수가 중요하구나 됐고 근데 그 중에 네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 극대라고 했거든. 그럼 네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 극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뭐 최소한 이건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그린 그림이 절대로 답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말해보자. 자 해석이 잘 안 될 때 만약에 여기가 실제 0이었다 치자.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이야? 오케이 저 3차 함수가 여기가 x좌표가 여기였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이 한 단계가 더 가게 되고 문제가 결국 풀어질 거거든 아마. 그러면 영문쪽 보면 갑시다. n축으로 해석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생각해도 좋겠고 요 한 텀 쭉 갈 거니까 이 한 텀이 요렇게 한 텀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런 텀이 녹색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괜찮지? 그리고 다시 한 텀은 이게 펼쳐져서 갑시다. 요렇게 펼쳐진 게 요 한 텀이야. 한마디로 말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여기까지 움직일 때 기하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연습을 준환이가 뭐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튼 우리가 이걸 또 오랜만에 보니까 대략적인 구조를 보면 여기가 실제로 0이라면 어떤 건지 알겠지? 시험도 봤어요. 요렇게 한 턴 갔다가 다시 여기 미분 가능한 거 알지? 요렇게 한 턴 간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한 거다라고 하면 복습을 나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오케이. 근데 극대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극대라는 게 이에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됐나? 그런데 진짜 중요하다 맞지? 진짜 중요한 거. 많이 왔다 그죠? 풀이가 많이 온 게 아니고 합성함수 복수를 이렇게 하게 된 거라는 얘기다. 네 번째, 여덟 번째에서 극대를 할 때 그 네 번째, 여덟 번째가 답이 거의 나버렸네. 근이라고 했단 말이지. 대박.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네. 이 얘기가 봐봐. 내가 그린 그림에서 얘가 처음에 A1이야. 얘가 A2야. 얘가 A3야. 오케이. 이게 A4야. 이게 A5야. A6야.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오케이 6네. 자 어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시기? 짝대기를 그었을 때 근이 되는 x 좌표 순서가 이제 AN이라 정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상황, 특수하게 네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 극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극대라는 거가 구조가 보면 이 그림 봐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극값이 나올 수가 없고 너무 쉽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면 극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거 이해 안 되면 n축으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야. 되는 사람은 미안한데 30초만 기다려라.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런 지점에서 값이 되려면 얘는 방향 자체가 뭐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야. 다시 말해 x가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가니까 결국엔 이런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실제로 이 지점이 뭐여야 돼? 겉함수에서도 그 값이 되는 지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말이 이상하면 쌤이 억지를 하고 써볼게. 억지.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지. 이해되는 사람은 3초 동안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요 지점이 그 값이 되는 요 지점을 내가 만약에 K라고 하면 X가 커져가면서 K를 딱 통과할 때, 다시 말해 이렇게 통과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실제 합성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실제로 X가 K일 때 어떤 함수? 이 함수는 수가 되는 게 맞다고. 그럼 극대가 되려면 띠빈정 맞다. 알아도 다 어차피 30초 기다리라 했잖아. S라고 되면 S가 쭉 움직여갈 때 S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겉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합성함수 GX도 극대가 되는 게 맞다고. 그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수가 없대. 우리는 뭐가 된다? 바로 이 말 아이가 끝났다. 다 풀었다니까. 다시 요런 지점들이 뭐라고? 짝대기에 껐을 때 만나는 지점들이 뭐였다? A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그 중에 독특하게 네 번째, 여덟 번째 극대가 되려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이 맛이다. 한번 볼까? 자, 봐라. 만약에 이 지점이 만약에 답 아니다. 연습하는 거랄까? 그 개인적으로 합성함수 N축 합성함수 그래프 추론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다. 그렇게 중요하다. 오히려 아까 우리가 DT했던 그런 문제들 연산 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말로 요 지점이 만약에 A4라면이라고 할게. 쌤 맞지 않나요? 그래 좋아. 짝대기 껐을 때 첫 번째 만나는 X좌표, 두 번째 만나는 X좌표, 세 번째, 네 번째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A4라면 이런 그림을 잡은 거지. 그때 이렇게 턴백하면 이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여기가 극대가 된다는 거. 그걸 인식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다.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고. 그럼 여덟 번째라고 하면 또 어떻게 인식이 될 거냐면 내가 그린 그림이 정답이 아니라고 했다. 다시 A1, A2 여기 말하는 거 알겠지? 너무 자세하게 하는 사람 너무 자세히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면 네가 잘 알고 있는 거다. 자 이게 A3, 이게 A4, 5, 6, 7, 8이면 이래 되는 거다. 그죠? 근데 8이 이게 다 진짜 잘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왜? 그럼 A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됐을 때가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가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갔다 이래 가니까 여기에서는 극값이야. 극값은 맞는데 극소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어디로 당겨가야겠다라는 것만 해석하면 되지. 얘가 약간 밑에 있어갖고 예를 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예를 들면 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이 없다 임마. 예를 들면 이 지점이 오케이 땡큐. 자 여기에서 턴백해서 다시 극소가 되니까 이 바보 알지? 여기에서 턴백하는 구조가 되면 여기에서 뭐 극대가 되겠구나. 다시 예를 들면 요 지점에서 턴백하면 어떻게 돼? 다시 극소가 되는 거고 요 지점에서 무슨 여기는요 도대체 몇 번 말하노? 얘는 근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거고 그럼 문제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 아이야? 답이 나왔잖아. 안 나왔어? 거짓말하고 있네? 나왔는데 자 구조상 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우리가 뭐 네 번째 근이 되고 여덟 번째 근이 되면서 동시에 극대가 되려면 이 얘새끼가 어디 있어야 된다? 얘 또는 여기 있어야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슬프다. 얘 또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해됐다. 더 이상 설명 못한다. 그 다음에 이 현석 지점은 어디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인정. 극대가 되어야 하므로 이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또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짝대기 떠서 여덟 번째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을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럼 개형을 한번 봤을 때 자,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뜻이다. 갑시다. 땡큐. 자, 그럼 봐봐. 모르겠다. 이거를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없다니까 답이 뭐구나 라고 끝내고 난
내 생각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번호 확인했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극대가 되고 시오도가 극대가 된다는 걸 확인했거든.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거만 하면 돼. 그게 네 번째, 여덟 번째만 확인하는 순간 마지막 풀이는 생 생각에 뭐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게 되는지 확인했을 때 집중해라. 자, 0이 어디야라고 하면 fx가 0을 지나는 게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근데 만약에 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면 되긴 되잖아, 그렇지? 쌤 사기친 거 아닌가요? 야, 사기 쳤으면 쉽게 아까 내가 그전부터 계속 말했던 거든. 네가 임마 안 본 거지, 임마. 그럼 이런 구조면 얘가 만약에 첫 번째 A1이었으면 2, 3, 4 맞고 5, 6, 7, 8 맞고 근데 요까지가 내가 만족시킨다라고 그래프 찾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사실 공부하다 보면. 근데 다시 말하면 오래 수능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할 거라 생각 솔직히 안 해 진짜로. 그럼 fx를 볼 때 fx식을 누가 주고 이게 이제 추가 조건이 없었다면 네가 당연히 fx는 여기가 지금 얼마였지? 점수였던 것 같네. 그러면 fx에서 빼기 2 해가지고 오케이 뭐야 3초만 이게 왜 망한다는데 그건 알 수 없지. 몰라도 답이 나오는 건가? 모르겠다. 잠깐만 여기가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겠지? 뭘 안 맞나? 맞겠지? 그래.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것도 알지, 그죠?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극값 차라고 인식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극값의 차가 4니까 극값 차 공식은 나는 개인적으로 비율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쨌든 그게 뭐였더라? 6분의 2분의 3승이지. 청소년수 1위가 미분의 보자. 얘가 지금 4가 나오려면 이거 얼마? 60인가? 맞네. 요렇게 문제가 구성이 될 것 같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맞나? 맞겠지? 되고 맞아. 뭔가 이상한데? 맞는 것 같다. 스님이 감사합니다. 자,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마지막 질문 나온 거 보면 네가 풀면 되겠지. 나에서 뭐라고? F형 짝대기 꺼가지고 만나는 AM이 되고 뭐 마지막 질문이 뭐였더라? 잠깐만. 마지막 질문이 맞네 됐다. 마무리는 네가 하고 지금 그 영상 보면 내가 그 시기 16번은 합성함수 추론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됐고 자, 그 다음은 내가 좀 어색하게 보이는 이 문제가 진짜 기억이 사실 아예 안 나서 16번 먼저 본 거고 그 다음에 18번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18번도 한번 보자. 14번 18번 14번 얘가 일단은 볼게. 얘가 뭐는 확실하냐면 합성함수인 건 맞으니까 이거 두 개를 먼저 볼게. 16번은 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났던 문제고 14번은 이게 2024년도 대수능 30번 같긴 한데 뭐가 더 불편하려나? 18번 먼저 볼까? 18번은 일단 교총 문제가 맞지? 18번 먼저 보자. 18번을 보면 하여튼 방금 우리가 푼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맞지만 요즘에 무조건 30번에 이게 합성함수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n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문제가 평가원은 적어도 나는 나올 수 없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워낙 많이 나왔지만 내 의견이야. 내 사견인데 이렇게 나오면 n수생들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자 18번 잠깐 보자. 18번 잠깐 보면 이건 어디서 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 fx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인데 a가 뭐라 했냐면 b가 양수래.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더 할 거야? 아니다. 글자 또 잘못 봤다. a가 양수래. 할 말이 있네. 얘는 그래프가 이런 구조에서 어쨌든 꼭지점 X좌표가 요 오른쪽에 있다까지는 해석을 좀 이따 할 거고 일단은 표현을 좀 하자. 자 여기가 2분의 a인데 양수다라는 표현은 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gx는 아이고 진짜 안 되네. 큰일 났네. 엄청 멀리서 좀 보니까 요거는 조금 맞는 것 같다. 인정. 그래서 뭐 이것도 어차피 계형은 X쪽으로 얘는 자연스럽게 되게 그려지니까 그지? 얘는 계형을 우리는 그릴 줄 아는 구조고 오케이. 그래서 요런 구조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기하에서 핵심은 이런 지점들이 될 관성은 이런 거 됐고 넘어가자. 근데 합성함수 문제니까 대놓고 합성이라고 했으니까 n축으로 풀자가 아니라 일단 그래프가 합성함수 추로 n축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보고 안 되면 일단 연산이라고 하면 문제를 하는 행동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뭐 하겠노? 끝까지 계산으로 겠지? 아니면 계형을 좀 확인해 볼지. 똑같은 과정이다. 넘어가자. 그대로 가죽권 보면 H형, H4. 야 이것도 읽으면서 만약에 이건 기억을 어떻게 쓸까라고 만약에 고민한다면 이건 진짜 거의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H의 그 값이 H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없애자겠지? 겠지? 그래. 내가 맞지.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를 배제하라는 얘기라는 게 여기 딱 있잖아, 그죠? 오케이. 그 정도 느낌인 것 같고 느낌이 아니다. 근데 느낌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 근의 개수라고 하면 당연히 뭐 hx 계형을 그려서 밑에 올려라. 그 이상 해석을 할 이유가 없지. 맞네. 얘가 7개. 이거는 n축 문제가 맞네. 맞다. 그중에 가장 큰 거. 오케이. 맥스. 대장에 나자. 제일 큰 걸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극소래.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 없네? 근데 방금 무슨 생각했는지 쪽팔려서 말하면 어떡해. 어쨌든 7개 있고 제일 큰 근이 알파인데 대체 그때 실제 HX 그래프에서는 극소였어 라고 말하는 거야. 쉬울 것 같다. 됐고 마지막 조건 디귿에 보면 F1은 마이너스 안 보여 32분의 7은 계산 요소 같고 뭐 됐어. 요걸 가지고 풀래. 얘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16번 30번보다는 좀 쉬워 보인다. 납득 안 되나? 왜냐하면 너무 확정적인 그래프 개형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해도 과언이 아니지. 왜? 자 아까 gx가 아이고 누가 잖아. 이거 지지. 또 잘못 본 거 아이가? 잘못 보면 집에 가야지. 맞는 거 맞겠지 뭐. 출발. 그러면 내가 어차피 확정이니까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가 어딘지가 중요하다 그지? 동의하지? 이제 미분하는 건 네가 하시면 되는데 합시다. 자 앞에 거 미분 돼 있거든. 앞에 거 들어도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 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얼마 되지? 2분의 x 연결이 되나? 맞겠지? 설마 이걸 못하진 않겠지? 여기가 4가 되니까 4랑 숫자를 넣으면 16에 여기에 얼마지? 2 얼마고 7개네. 어쨌든 요 값이 문제에서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걔는 이제 합성함수 축 그래프 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친구지. 이런 거고 그러면 이차 함수는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얘가 좀 안타깝게 그러자. 하지만 우리가 이차 함수 해석하기 위한 예를 들 때 이차 함수를 이렇게 예를 들거나 이렇게 예를 드는 사람보다는 이 구조가 더 빈도가 많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도 있지? 그렇지. 겉함수 최종함수 값은 겉함수 어디야? 얘가 괜찮았는데 그 얘가 음인 영역이 없으면 이 x축과 거리 또는 밑에 걸 올린다는 해석이 의미가 안 생기지. 그래서 그래프는 태클을 걸면 안 된다. 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적어도
A가 양이라 이런 예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니라는 거고 만약에 네가 마치 수투 문제를 대하듯이 뭔가 특수한 상황을 예를 들고 싶다면 적어도 꼭지점에 x좌표 양수의 고 오른쪽에 두근을 가지면 밑에 거 올린다라는 다시 말하면 겉함수의 최종적인 y값이 음수인 영역이 생기니까 의미가 있을 것이고 뭐 얘가 여기가 된다라는 거는 답이라는 거랑 전혀 무관하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랑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쫙 읽어보면 문제가 편해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 없지만 해보자. 그래서 시간 없진 않지. 지랄할 것 같은데. 자, 쭉 움직여가면 방향성이 이제 당연히 개형을 오른쪽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또 다시 우리가 간만에 하니까 쫀쫀하게 합시다. 여기서 움직여가겠지. 보이나? 아유 미친다시. 여기서 움직여가겠지. 썰소리 요렇게 움직여갔다가 내가 지금 1번 과정까지 했다 시작. 자 그럼 방금 우리는 뭐 했다? 1번 과정을 했습니다. 1번 과정을 쭉 보시고 1번 과정을 했습니다. 했고 2번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그럼 2번 과정은 이렇게까지가 2번 과정입니다. 괜찮지? 2번 과정. 3번 과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얘는 절대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0곡칸이니까 0곡칸이라는 거는 이 지점이 점근선이 된다는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괜찮지? 자, 이 상황이 정답과 가까우면 재수노고 안 가까워도 문제를 풀어지는 거고 이때 우리가 밑에 걸 쳐올린다라는 거는 결국 얘고 우리는 H형이 H4보다 작다라고 안 썼는데 이것도 좀 쉽다 그랬지. H형이라는 게 뭐야 했을 때 실제로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이가 다시 말하면 H형 값은 무엇인지가 보면 집중해라. 요값 말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0이니까 당연히 알아듣겠지. 잠시만 뭔가 잘못했다. 미친 상도란계야. 미친 놈아. 차라리 미친 놈아. sorry. H형 값은 어디야 라고 하면 탑 땡겨서 여기네. 인정. 자, 이 값이 H형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H4 값은 뭐야 했을 때 이 값 말하는 거네. 얘를 넣은 거. 그러면 이 지점은 아까 내가 보니까 여기였는데 3초만 큰일 났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기 이것보다 얘가 뭐랬지? H형보다 X 망했다. 와우 shit fucking. 자 그런데 어쨌든 누가 직접 봐. 선생님이 보면서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적어도 뭐가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고. 답이 나오잖아. 방금 이제 답이 나오는 구조로 가게 되잖아. 얼마나 이 수업이 나의 수업의 단점, 장점이 극명히 드러나. 이 장점인 거야. 답 나왔네.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빨리 볼 수 있겠다, 그죠?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문제보다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갑시다. 자, 마이너스 문제에서 쭉 움직이면 시작 쭉 움직였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가서 한 닫기. 야, 이거 미분 가능하게 그리는 건 네가 해라. 대충 하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까지. 요렇게 해서 요까지. 땡큐. A씨 0 4. 그 다음 그래프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정근선이 어디였다라면 0 인정. 그럼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라 해야 되나? 뭐 되겠지? 괜찮지? 한 번 더 가는 거. 그때 얘 밑으로 올렸을 때 이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상한 소리고. 여튼 마무리하자. 그때 K를 껐을 때 이거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X 좌표가 그 중에 그때 HX가 실제로 뭐였냐면 그 지점에서 뭐라 했다고 안 보인다고 뭐는 극소였죠. 극소. 그럼 우리가 HX라는 게 실제로 봐봐. HX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 흰색이 HX인데 여기가 만약에 알파가 되면 극소로 맞는데
7개 극이 나와야 되거든. K 짝대기랑. 지금 뭐라 했어? K가 뭐야? 아 맞네. 잠깐 3초만. 문제가 됐네. K가 어디인지 좀 볼게요. K가 어디? 이게 몇 번이지? 이게 몇 번이지? 번호가 안 보여. 큰일 났다. 보기 번호가 안 보인다. 아, 뭐야 이거? K가 없는데? 잠깐만. 그냥 K가 없는 데가 아, 다녔다. K는 그냥 뭐야? 모르겠다. 어쨌든 K 큰일 났네. 문제가 절대값 hx이고 k의 소다는 게 시공계수는 a이고 k 이제 맞았어. k를 내가 정하라는 얘기구나. 오케이. 이거 개인적인 그때 넘어가고 7개를 만들라고. 답이네. 이거 도형 안 된다. 개새끼 저거 답 만들어 보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틀딱이 가서 그런 거다. 1, 2, 3, 4, 5, 6. 아휴. 아까 문제가 훨씬 좋은데 얘도 우리는 연습. 몇 번이지?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연습. 그래서 여기가 딱 알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아닌 상황도 만들어지는데 내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얘가 지금 이 조건은 과조건이 아니겠지. 과한 조건, 쓸데없는 조건이 아니겠지. 7개 나온 상황을 더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상황은 저 마지막 만나는 지점이 뻔하지. 그냥 이렇게 막 통과하는 구조라 돼서 극소가 안 된다. 뻔하지. 그러니까 또 있는 건데요 라는 거는 네가 확인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얘가 정답이네. 이 문제 답은 굉장히 쉽다 그죠? 그럼 구조상 너도 알지만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사라비아에서 이마랑 부호가 반대다 라는 식 당연히 쓸 거고 그거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나온다도 맞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건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F가 아까 그렇지 F가 나올 사이가 보면 1번과 이 두 개가 뭐시니 부호가 반대다고 해서 두 개를 연립을 하고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조금 아쉽다 그죠? 근데 연습하기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숙제 그러니까 쌤이 지금 영상을 누가 본다라고 나는 믿으니까 숙제를 보면 혹시 내가 좀 촬영을 좀 잘못해갈까 뭐 칠판을 잘못 써갖고 안 보일까봐 목 아파. 내일 수요일이다. 맞는데 수요일이겠지? 맞지? 오케이. 내일까지 우리가 제출해야 될 게 DT 2개 하나는 미적분 하나 공통 그 다음에 미적분 코어 2회가 이거지. 2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제기를 수업을 못해서 제출을 아직 다 못하겠다. 이런 할 말이 없네.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미적분 코어 3회를 해오면 되는데 이게 또 약간 밀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2회에서 지금 보면 누군가가 12번을 풀어달라는 사람은 내일 나한테 질문. 자, 그 다음 무시하는 거 아니다. 4번을 해달라는 사람도 내일 나한테 질문. 그 다음에 8번은 내가 한다. 이거 아까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8번은 내가 한다. 네가 잘 풀 줄 알든 뭐 네가 이제 뭐라 해야 되겠노 뭐 이거 8번은 쉽다고 느끼는 네가 이제 풀어봤던 내가 한다. 그래서 12번은 말치기야. 5번은 보자. 나한테 질문하면 된다. 5번은
5번은 내가 한다. 소중하게가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수능 기출 내가 아는 문제 무조건 30번 16번이 아닌 14번 그치 14번 그리고 14번은 내가 한다. 자 그러면 빡세다 그죠? 8번 5번 14번 디테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빡세다. 목요일날 진행하는 게 빡세다. 적어놔야 되겠네. 목요일날 빡세다. 이거 디테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목요일날 이건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다. 코 2에 5, 8, 14랑 이걸 먼저 하고 얘를 진행해야 되네. 미적분, 그렇지 미적분 얘를 다시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다. 뭐가 그냥 문제풀이만 다다다다다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다가 삐고 나서 대충 답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게 고민을 하고 누구도 같이 보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됐지!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문제들이거든.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끝까지 해야 한다. 어느 점은 안 된다. 내가 안 되니까. 세 문제 풀었나? 어쨌든 여기까지 보자.